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이 광역연합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기로 선포한 가운데 광역연합이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해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원자재를 대량 운송하는 벌크 화물에 특화된 여수 광양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2분에 한 번꼴로 화재와 구조 구급 등의 119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려진 물건으로 악기를 만들어 기후위기의 메시지를 전하는 음악인들이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특별 광역연합 선포식을 열고 지역 소멸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 균형 성장 전략에 발맞춰 장기적으로 행정 통합으로까지 나아가겠다고 합의했는데요. 수도권 쏠림 현상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시도의회 의장과 간부 공무원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연합해서 새로운 행정기관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광주전남! 광주전남! 특별지자체는 기존 지자체인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대로 둔 채 특정 업무 처리만을 목적으로 새롭게 설치하는 자치단체 법인입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 지방 소멸 문제는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 극복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은 오랫동안 풀기 어려운 문제였고 잘 풀리지 않는 더딘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특별지자체를 지역 발전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힘을 합쳐 인공지능과 에너지 등 대규모 산업에서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고 광역철도와 같은 핵심 기반 시설을 함께 구축해 지방 소멸을 막는다는 구상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산업, 교통, 관광 등 3개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지자체에서 담당하기로 합의하고 특별지자체 1호 3으로 광주 나주 간 광역철도 건설을 선정했습니다. AI, 바이오, 첨단 산업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지방 시대를 이끌어가는 광주 전남이 되도록 하겠다. 지자체 간 연합 혹은 통합 논의는 그동안 광주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수차례 시도됐습니다. 광주시에서도 민선 6기 때부터 광주 전남 상생, 호남권 메가시티 등 다양한 이름으로 시도됐지만 각자 도생하는 등 매번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특별지자체도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보여주기식 정치적 이벤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지금까지 성공 사례가 없었던 제일 큰 이유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이고 가감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성공할 때까지 지방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광주 전남 특별지자체는 오는 12월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특별지자체를 발판 삼아 장기적으로는 행정 통합까지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와 광주 전남이 힘을 모아 추진하는 특별지자체가 기존처럼 구호에만 그칠지 아니면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있는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8월이 끝나가고 있는데도 늦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폭염경보가, 그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체감온도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볕이 강한 낮 동안에는 그늘에 머무시고요. 수분 섭취를 잘 해주시는 등 건강 계속해서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높게 오르고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은 5에서 30mm 가량입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를 제외하고서는 내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뜨거운 볕이 쏟아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출근길 기온은 25도 안팎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33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새 정부의 공약인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국내 거점 항만으로 부산항과 함께 여수 광양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 광양항이 북극항로의 국내 거점 항만으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아시아에서 유럽, 북미를 연결하는 해상 운송 항로인 북극항로. 기존 수에즈 운하 항로에 비해 아시아와 유럽 간 항해 거리가 최대 30에서 40%나 단축되고 이에 따른 물류 비용 절감 등 효과도 큽니다. 이 북극항로의 국내 거점으로 여수 광양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벌크 화물에 특화된 항만이어서 북극항로와 산업 구조적 연계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컨테이너 중심의 부산항과 차별성도 갖고 있어 상호 보완적 역할 분담이 가능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북극항로의 개척을 위해 부산항과 함께 여수 광양항을 국내 거점으로 육성하자는 신양항 체제 구축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부산 같으면은 컨테이너 중심, 여수 광양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산업 특성을 고려해서 석유화학과 철강을 아우르는 북극항로 거점 항만으로 개발한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은 북극항로의 국내 거점 항만으로 경쟁력이 크지만 아직 풀어가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북극항로를 이용하게 될 대형 선박의 그린 연료 공급 기지화 사업부터 확대 추진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여수 광양항 인근 정박지를 LNG 벙커링 거점 수역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오는 2028년까지 LNG 벙커링 용량도 193만 제곱미터 규모로 확대될 계획인데 여기에 더해 추가 LNG 관련 인프라 확대 구축도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북극항로 연구개발, 운항 지원, 동향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동북아 북극항로 지원센터의 구축도 시급합니다. 또한 갈수록 선박이 대형화하는 추세 속에서 항로 수임을 추가로 확보하고 항로의 폭도 넓혀야 합니다. 17m, 18m 이상은 준설을 해야지만 광양항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현재는 한 500m 정도의 그 항로 폭을 최소한 700m 이상은 확장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유와 철강 제품 등 벌크 화물로 특화된 항만 여수 광양항. 산적항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풀어내고 부산항과 함께 신투포트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작동시킴으로써 북극항로 시대의 세계 해운 물류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과거 항일운동을 하다 퇴학당한 열사들의 명예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조국을 위해 가장 빛나는 시기를 기꺼이 내어준 열사들이 AI를 통해 생생하게 다시 살아났는데요. 남은 가족들은 뜨거운 눈물로 그리운 이들을 반겼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졸업식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활짝 웃는 아버지의 영상. 오랜만의 모습에 콧잔등이 시큰해진 아들이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참아봅니다. 1929년 일제강점기 항일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옥살이에 이어 퇴학 처분을 받았던 아버지. 꽃다운 나이 17의 일이었습니다. 96년 만에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명예졸업장을 받기 위해 여든을 앞둔 아들은 차로 300km 넘는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사진이 나와가지고 그 아버님 웃으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이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또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날 다시 불린 이름은 또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가장 빛나는 시기를 기꺼이 내어준 독립운동가 이재실 열사인데 행사에선 AI로 복원된 열사가 직접 졸업사를 낭독하며 큰 감동을 안겼습니다. 그저 큰 나를 위해 작은 나를 기꺼이 내어놓았을 뿐이라 대단한 일이라 여겨볼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독립운동가라 불러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니 그때 겪었던 고됨이 잊히고 그때 아버님의 그 서운함을 오늘날에야 해소하게 됐다 하는 마음에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선 독립의 가치를 되새기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타임캡슐 봉입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3.1 독립선언서와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편지 등이 담긴 타임캡슐은 광복 100주년을 맞는 오는 2045년 개봉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과거 선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오늘날 우리 학생들이 그 정신을 이어받아 훗날 미래와 약속하는 교육의 장이라는 그런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목상고는 앞으로 국가조사기관 진실화훼위에서 인정을 받았음에도 아직 공식 독립유공자 공문록에 등재되지 못한 이재실 열사의 등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제시대의 아픔을 지금에서야 위로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조금 감격스러웠고, 또 한 국민으로서 역사 공부를 더욱 열심히 해서 역사 속 영웅들과의 만남을 통해 미래 세대들은 서로 손을 맞잡는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등불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에서는 하루 2분의 1건꼴로 119 신고가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가 올 상반기 119 신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 감소한 12만 8,500건이 접수됐습니다. 하루 평균 710건, 2분의 1건이 접수된 셈인데 화재 신고는 봄철 건조기와 폭염 등으로 4.7% 늘어난 반면 구조와 구급 신고는 각각 3.9%, 6.9% 줄어들었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선호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브로커를 껴야 경쟁을 이길 정도라는데요. 최다훈 기자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한국을 선호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퇴근 후 저녁 시간, 대불선단 축구리그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어김없이 모였습니다. 베트남 축구팀의 수비를 책임지고 있는 투안 안 씨. 6년 전 유학생으로 한국에 들어와 현재는 조선소에서 가용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6년의 한국 생활 가운데 힘든 일도 많았지만 현재는 주말마다 낚시를 다닐 만큼 적응했습니다. Em thích đá bóng, thích đi câu cá. Ra em thường đi ạ, một tuần đi lần. 베트남 팀의 미드필더를 맡고 있는 반탕 씨도 마찬가지. 한국 풍경의 매력에 빠진 반탕 씨는 이제는 취미로 등산을 즐기고 있습니다. Đi leo núi. Bình thường thì 2 tháng một lần. Hàn Quốc như em nói thì đẹp với cả kiểu chế độ, nếu là trước học hành thì em thấy môi trường học tập cũng tốt đấy, môi trường làm việc thì cũng tốt và làm việc phụ giúp được gia đình. 작년 기준 고용허가제 도입 쿼터 인원은 16만 5천여 명. 지난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원이 늘었지만 임금과 근무 환경 등 한국 생활의 이점이 퍼지면서 경쟁은 심화됐습니다. 이러한 빈틈을 파고들어 한국에 오고자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브로커의 표적이 됐습니다. 이들은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3천만 원을 요구하며 비자 취득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Công chồng tôi là 10.000 đô la. Chúng làm nhiều việc lắm, cũng vất vả. Ngày ngủ có 2 tiếng thôi. Kỷ niệm khó chịu hả chị? Kỷ niệm ghét nhất là công ty phá sản rồi nợ lương rồi sau đó không trả lương. Kiểu mất cả để sang đây hả chị? Khoảng hết gần 500 triệu chị. Thì chắc hơn thì phải qua trung gian chị. Qua trung gian nó mới hồ sơ. 이나인 비자의 경우 브로커의 개입이 줄었지만 계절 근로자와 유학 비자의 경우 아직도 불법 브로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거액의 돈을 들여 한국에 오는 만큼 빚을 갚기 위해 불법 체류자의 길을 선택하는 악순환 구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브로커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나 고용노동부가 더 적극적인 제도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코리아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 이들이 불법 체류자로 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관리 주체 변경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버려진 물건으로 악기를 만들어 기후위기 메시지를 전하는 음악인들을 소개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들이 세계 최대 공연예술 축제인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박수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농약 분무기로 만든 첼로의 익숙한 듯 낯선 연주가 청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When the cello quartet came in with the recycled materials, my heart just exploded. I literally gasped. It was such an impactful image.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현악기의 콰르텐 연주. 멸종위기 동물을 주제로 피아노를 연주하는 이 음악인들은 광주를 기반으로 기후위기의 메시지를 전하는 업사이클 연주자들입니다.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8차례 공연을 펼쳐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I'm also a cellist, and so I'm also passionate about the environment. So I thought it was very moving. I really enjoyed the different instruments. 단순한 연주를 넘어 환경과 생태의 메시지를 관객과 함께 나눈 의미도 인정받아 아시안 아트 어워즈에서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질문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악기가 무슨 악기냐, 소리는 어떻게 나고 이런 질문을 받고 저희가 연주할 때 특히 좀 많은 반응을 해주셔서 좋은 에너지를 받고 온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서 참가한 90여 개 공연팀 가운데 6팀만 수상대에 오른 특별한 영예입니다. 공연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한 분 한 분 발걸음을 멈춰서 관람해 주시려는 그런 분위기들이 정말 이 악기가 큰 관심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심으로 도와준 지역 기업들과 광주문화재단의 지원도 힘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도전에 주저하지 않는 단원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는 거겠죠. 이제 꼭 국내나 광주에 머물지 않고 세계 우리가 이런 메시지가 필요한 곳에 어느 곳이라도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사실 얻게 되었고,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제작한 연극 시간을 칠하는 사람도 이번 에든버러 프린지 아시안 아트 어워즈에서 우수 프로덕션상을 받으며 광주의 공연 예술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이 년 전 심각한 가뭄 때문에 광주의 식수원인 동복댐에 물이 고갈돼 단수 위기까지 내몰렸던 상황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는 강릉에 극한 가뭄이 찾아와 각 가정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 급식을 위해 조리실이 한창 분주합니다. 강릉 지역 제한급수로 학교의 급수 밸브도 50% 수준으로 조절됐지만 급식 제공은 아직 원활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뭄이 계속 심해지는 상황이 문제입니다. 강릉교육지원청은 강릉시와 협의해 2학기 운영을 최우선으로 하고 단축 수업이나 휴업 등은 가급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 절약을 위해 각급 학교에 설치한 정수기 가동을 멈추고 대신 도교육청 예비비를 지원해 생수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식판 설거지 등을 원주 등 다른 지역 업체가 맡아서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합니다. 밥을 하는 건 괜찮은데 세척, 식판 세척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교육청 예산을 확보해서 식판을 원주에 있는 업체랑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답니다. 75% 제한급수, 단수 상황까지 대비해 대체급식 방안도 검토 중인데 60곳이 넘는 학교에 대규모 도시락 공급이 가능한 업체가 없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등 생활용수는 대부분 물탱크로 사용하는데 상황이 심해지면 소방차 등 급수 지원을 받고 임시 화장실 등의 설치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2학기 개강을 맞은 강릉 지역 대학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아 급수 대책 마련과 물 절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톨릭 관동대는 지하수와 상수도 사용 비율이 반반 정도이지만 물 절약을 위해 캠퍼스 전체에 50% 제한급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학교 분수시설 3곳은 가동을 전부 멈췄고 70주년을 맞아 준비한 2학기 축제 행사도 조정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그 학교 대학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시에도 원래는 오토밤 행사를 계획했다가 레이저 쇼로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행사도 전반적으로 다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 개강하는 강릉 원주대도 부문별 물절약 대책과 상황별 급수 지원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매일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는 극한 가뭄 속에서 2학기를 맞은 교육 현장의 어려움도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풍력발전 건설을 놓고 전남에서도 주민과 사업자, 지자체 간 갈등이 벌어졌었죠.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해상풍력발전 건설 추진을 두고 어민들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갈등 조정에 나섰습니다. MBC 경남 문철진 기자입니다.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이 차원을 찾아 어민들을 만났습니다. 새 정부가 신설한 해양수산비서관으로서 경남 어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놓고 이견이 분출됐습니다. 해상풍력 경남어업인대책위는 해상풍력 발전 건설로 황금어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면서 입지 재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어업인들이 피해가 최소화되는 곳을 입지를 정해서 진행을 했으면 이런 데까지 저희들 어업인들이 반발하고 어업인들 간의 갈등도 이렇게까지 심화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 비서관을 만난 연안어업 해상풍력대책위원회는 풍력발전과 어업이 상생할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해상풍력발전단지 근처에 사는 주민과 어민 등 실질적인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인 해상풍력이 공정과 상생의 방향으로 한번 도입되어서 어업의 발전,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한번 희망을 걸어서. 환경단체는 어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해상풍력 사업을 막을 상생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정부와 기업과 어민이 함께 논의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3시간 가까이 어민들의 의견을 경청한 이 비서관은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업 추진 과정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민들의 의견이 우선시되는 실제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우리 에너지 확보라는 큰 명제에 부합되게 조정해 나가는 조정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 비서관은 또 욕지도를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겠다는 뜻도 밝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둘러싼 갈등 해결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 재임 시절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동상의 철거 여부를 놓고 대구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철도공단과 대구시가 철거 소송을 벌이고 대구시의회는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상정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시민사회도 올해 안에 동상 철거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대구문화방송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 만여 명이 청구한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이 다음 달 대구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시의회 상임위는 논란이 많은 조례였던 만큼 2차례 상정을 보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 폐지안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의회에서 심사숙고하고 우리 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달 동안 상정을 안 한 거고요. 9월 중에는 상정을 해서.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도 변수입니다. 두 기관이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을 두고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재판 결과에 따라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의 존치 여부가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 대구 시민사회단체는 올해 안에 박정희 동상을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 뜻을 반영하지 않은 박정희 동상 건립의 위법성과 동상 건립 과정의 절차 위반 등에 대해 정부 합동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이미 관련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외산 편성 절차 위반입니다. 여론전도 대폭 강화합니다. 국회 기자회견, 9월 대구 시민대회 등을 통해 동상 철거를 위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입니다. 숱한 반대에도 박정희 동상 건립을 밀어붙인 홍준표 전 시장은 대구를 떠났지만 정작 지역 사회는 끊임없는 논란과 갈등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무등산 환경 지킴이를 양성하는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 제61기 입학식이 어제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에서 열렸습니다. 61기 수강생 50명은 앞으로 10주 동안 무등산 지질과 습지 생태에 대해 배우고 현장 실습과 환경 정화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광주문화방송과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가 공동 운영하는 무등산 사랑 환경대학은 지난 30년간 환경교육을 통해 3,6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광주 지역 창업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소상공인 경제변화상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을 기준으로 한 소상공인 5년 생존율은 광주가 37.8%, 전남은 40.2%에 그쳤습니다. 반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크게 늘어 광주 19만 4천 개, 전남 26만 3천 개로 2019년과 비교해 광주가 2만 9천 개, 전남에서는 4만 8천 개가 늘었습니다. 8월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도 늦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체감온도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낮 동안 야외에 장시간 머무는 분들 많으시죠. 볕이 강한 때에는 가급적 그늘에 머무시고 수분 섭취를 자주 하는 등 건강 계속해서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기온이 높게 오르고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소나기 구름대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은 5에서 30mm 가량입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깨끗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의 오늘 출근길 기온 25도 안팎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 33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 정말 높게 오르겠습니다. 무안에서는 34도 안팎의 더위가 예보됐고요. 구례에서도 역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9월로 접어들면서 가을비 소식 들어있지만 잠시뿐이겠습니다. 이후로 또다시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